1시간 반을 달려 도착한 욕지도의 한 양식장. 양식장 사이에 화로차를 실은 배를 댑니다. 통통하게 살이 오른 도미가 가득한데요. 얼마나 키우는 거예요, 도미들이? 3년이요. 도미는 탱탱한 식감을 자랑하는 고급 횟감이죠. 본격적인 화로 수송 작업이 시작됩니다. 양식장의 도미를 바로 배 위에 차로 옮겨 싣는데요. 그물채 옮기는 게 아니라 고기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한 마리씩 뜰 채로 떠서 옮깁니다. 이렇게 통에 담긴 도미는 바로 화로차의 수저로 향합니다. 한 차에 900kg. 900kg요? 이걸 왜 기계로 안 하고 다 푸는 거예요? 기계로 작업되겠습니까? 오늘 실어야 할 화로차는 2대. 약 2톤의 도미를 오로지 2팔로 들고 허리로 버티며 옮겨야 합니다. 힘이 넘친다고. 활기차잖아. 거기다 펄떡이는 힘 좋은 녀석을 상대하다 보니 작업자들은 더 힘이 들 수밖에는 없습니다. 아프지 허리도. 고질병이지 우리. 다 그 의상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겠지만 허리하고 어깨 이런 게 많이 세니까 아무래도 노동이지 노동. 신속하면서도 세심한 작업. 수저 속의 도미도 빠르게 안정을 찾아갑니다. 두 시간의 작업 끝에 양식장을 떠납니다. 고기를 다 실었다고 운전석에 앉아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안 좋은 일이 찌꺼기 같은 거 이런 거 걷어 이런 거 걷어주면 좋지요. 생물을 옮기는 만큼 이것저것 신경 써야 할 것이 많은데요. 안전하게 문제 없이 수족관에 입고를 시키는 게 우리 하루차 기사 하는 일이죠. 무트로 돌아오는 사이 해가 넘어갑니다. 뒤에 실은 도미는 시중 가격으로 약 1,500만 원. 몸값 비싼 화로가 상할까 조심스레 차를 몹니다. 고기에 대해서 이게 죽을까 봐요. 그렇지. 아무래도 살아있는 고기 그대로 수송해야 돼. 화로차가 도착한 곳은 통영의 한 수산물 유통업체. 이곳 수조에서 물고기를 보관하다가 주문이 들어오면 바로 출하를 합니다. 개수물하고 여기 탱크에 있는 물, 수족관 물하고 여기 물 온도 적절하게 딱 맞춰야 고기가 이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기 물가라는 걸 차야 돼요. 물갈이가 끝나면 다시 뜰채와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고기 멋져요, 멋져. 형님이 고기를 막 멋지게 다 씻고 왔네요. 하루에도 수천 번 반복되는 고된 작업.
그렇다고 쉬엄쉬엄 할 수도 없는 일. 세 사람이 꼬박 1시간을 매달린 끝에 드디어 작업이 끝이 났습니다. 다 끝난 거예요? 어떠세요, 기분이? 예? 상쾌하지요? 일 끝났으니까요. 다행히 큰 탈 없이 수조의 자리를 잡았습니다. 대형 화로차 한 대가 들어옵니다. 제주 내가 제주도. 주로 한다 여수, 안면도, 거문도, 목포, 그쪽 우럭 그래 내려오고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물고기 다 오네요. 다 오죠. 전국을 다 날아가고 전국에서 다 오고. 여기 장사 아닙니까? 작업을 하기 전에 먼저 수조에 물을 뺍니다. 물이 많이 차서 고기를 못 잡아요. 이틀 전 욕지도에서 가져온 돔인데요. 어찌나 빠른지 뜰채를 피해 여리저리 도망가는 통에 작업자가 애를 먹습니다. 이게 바다에서는 검정고기들이라 한 이틀 3일 정도 되면은 딱 적응은 수족관에서 적응하면은 엄청 빨라요. 이거. 보통 사람들이 한 마리 딱 잡으려면 못 잡아. 보기에는 쉬워 보이지만 빠른 고기를 상처 없이 잡아야 하기 때문에 10년 이상의 경력자들이 대부분입니다. 우럭을 가득 싣고 들어온 화로차. 도미와 함께 제주도로 갈 녀석들인데요. 바로 차에서 차로 우럭을 옮겨 싣습니다. 제주도 물고기 많대요, 여기까지 와서. 아, 제주도에서 안 나는 물고기들 있잖아요. 제주도에서 나는 거는 일로 올라오고, 여기서 나는 거는 제주도 내려가고, 통영, 마산, 포항, 천안 이렇게 돌고 왔습니다. 그렇게 들고 오신 거예요? 예, 하루 사이에? 그렇죠. 24시간 안 됐죠? 화로차 수조에는 물고기만 있는 게 아니라는데요. 집에서 먹으려고. 오, 빨갛게. 뭔가 맛있겠네. 차에서 나. 수조가 비면 지역 특산물들을 가지고 다니기도 한답니다. 유통을 하다 보면 전국을 다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전국에 나는 특산물을 택배 없이 갖다 먹을 수 있죠. 이게 장점인가 봐요. 아, 예, 그렇죠. 뭐 장점도 될 수 있고 단점도 될 수 있겠죠. 뭐. 야, 딴거 맛있는 거 하면 고단한 생활 속에서 찾은 소소한 재미입니다. 자, 형님, 조심해서 가 있어. 오라. 크레인이 묵직한 그물을 끌어올립니다. 요즘은 방어가 제철인데요. 찬바람이 부는 11월부터 방어에 기름이 차기 때문에 맛이 최고입니다. 크기는 작지만 양이 꽤 됩니다. 방어를 가득 실은 배가 항구로 향합니다. 그 시간 구영포항에 화로차들이 밀려들기 시작했습니다. 20년 경력의 화로차 기사 김종옥 씨도 먼 길을 왔는데요.
이미 항구는 화로차들로 꽉 찼습니다. 많을 땐 40~50대의 차들이 오기도 한다는군요. 배가 도착하고 펄떡이는 방어가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만선. 줄지어 있던 화로차들. 일제히 수조문을 열고 갓 잡아온 방어를 차에 싣습니다. 화로는 신선도가 생명. 작업자들은 잠시 쉴 틈도 없이 싣고 나릅니다. 작업자들의 빠른 손놀림 덕에 큰 탈 없이 적응하는 듯 보입니다. 돌아봐. 그렇다고 우리 배 같으면 먼저 실을 수가 있는데 차 한 대보다 딴 차 대보다 이거. 그러니까 안 되는 게라. 화로차가 너무 많이 온 탓에 방어를 싣지 못한 기사도 있는데요. 고기 양이 안 돼갖고 고기 못 실어갖고 내일 실어야지. 빈차 차에서 쪽잠 자고 기다려야 돼. 아, 차에서 그 정도 하루차가 힘든데. 이 항구에서 하루를 더 지새워야 할 모양입니다. 다행히 방어를 실은 김종옥 씨는 출발 준비를 하는데요. 이제 출발하는 게. 얼마나 또 운전하셔야 돼요? 이제 통역까지 내려가야지. 2시간 반. 김종옥 씨의 트럭이 다시 길 위로 나섭니다. 고속도로 인생입니다, 우리는. 거진 고속도로를 타고 많이 다니니까. 직업이 운전직이니까. 휴게소에 들려서도 수조의 고기들을 먼저 챙깁니다. 고기 상태. 물하고. 중간에 체크를 해야 돼. 상태로 보고. 물은 안 갔는지. 생물을 운반한다는 건 잠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일입니다. 금방 바다에서 잡아온 방어를 싣고 다시 바다로 가는데요. 배 위에 있는 지금이 화로차 기사에게 허락된 잠시 잠깐의 여유. 잠을 많이 자야 돼. 좀 자겠습니다. 이 시간만큼은 긴장의 끈을 놓고 잠깐 눈을 붙입니다. 이곳은 통영에 있는 한 양식장. 왜 자연산 방어를 싣고 양식장으로 온 걸까요? 화로차와 양식장 사이에 경사면을 설치하고 수조의 고기를 양식장으로 내려보내는데요. 방어는 크기가 클수록 맛도 좋고 가격도 치솟기 때문에 이곳 양식장에서 좀 더 키워서 출하를 한다는군요. 힘 좋은 방어를 옮기다 보니 차가운 겨울바람에도 금방 땀이 쏟아집니다. 무사히 새 보금자리의 자리를 잡았습니다.
고기도 잘못 쓸 거면 고기도 죽고 그러는데 고기도 안 죽고 고기도 건강하게 내려가는 게 좋긴 좋죠. 종옥 씨의 화로차가 들어옵니다. 오늘따라 긴장된 표정의 작업자들. 오늘 출하할 고기는 또 방어인데요. 약 40cm 크기의 중방어입니다. 무게가 5kg 정도 나가지만 펄떡이는 통에 작업자들의 팔과 어깨에 묵직함이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방어는 있는 그대로 저기 덩푸른 고기라 약간 저 선이 선명하고 약간 푸르게 보이는 게 좋아요. 방어는 등푸른 생선이라 다른 생선보다 빠릅니다. 거기다 힘도 좋으니 방어는 작업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고기 중에 하나입니다. 아, 노란기 매장이 같아요. 불량기는요? 예, 오늘 장거리 가네요. 예, 오늘 장거리입니다. 오늘의 목적지는 4시간 거리에 있는 서울의 노량진 수산시장. 다른 때보다 꼼꼼하게 준비를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책임감이 이제 좀 막중하지. 안 죽이고 아무 문제 없이 위에 3차가 잘 돼야 되니까 가져가가지고. 차는 준비가 끝났고 서울로 장거리 운전을 해야 하는 종옥 씨를 위해 특별히 음식을 준비하는데요. 지천에 후잇감이 널려 있지만 판매를 하는 곳이다 보니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가끔 먹는다는데요. 그것도 상품성이 살짝 떨어지는 걸로 말이죠. 강어 잡았네. 요번에 요 놔두고. 맛있네. 당근이지. 무와 맛있는데. 꿀맛. 어디 가시는 거예요? 아, 집사람이 와가지고. 며칠째 객지를 떠도는 남편을 위해 아내가 옷가지를 챙겨왔습니다. 집에 잘 안 오니까 매번 갖다 주고 저는 이제 빨래관 가져가고 집에 이렇게 반복되는 거죠. 간다. 남들을 빛나. 아빠다. 아빠의 목소리를 듣고 잠에서 깬 아들. 안아줄게. 이거 쓰이고. 감이 많이 나도 약해. 며칠 만에 아들을 품에 안습니다. 그냥 계속 측은했어요. 그냥 잠 못 자고 이렇게 하니까. 근데 이제 또 결혼하고 이제 아기까지 있는 상황에서 이제 더 이제 계속 그런 게 반복되니까 더 안타깝죠. 왜냐면 이제 또 맨날 새벽에 나가 이렇게 하면 졸음운전 같은 거 할까 겁나기도 하고 사고 날까봐 이제 또 무섭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죠. 아빠 갔다 일하러 올게, 가야 돼. 아빠 아빠 일하러 가야 돼. 아빠 갔다 올게. 아니야. 아빠 일하러 가야 돼. 은하 가자. 아빠 갔다 올게. 따라가. 빨리 타. 우바. 안 떨어지려는 아이를 겨우 품에서 떼어놓았습니다. 가자. 앞에 가자. 간다. 아빠 안녕히. 간다. 가던다. 김동호. 짧은 만남이 아쉽기는 하지만 이렇게라도 얼굴을 볼 수 있어 좋습니다. 기분은 좋죠. 힘이 나고.
또 열심히 해야 안 되겠습니까? 가족을 위해서. 종옥 씨가 다시 길을 나섭니다. 가을엔 전어를 싣고 겨울엔 방어를 싣고 달립니다. 그렇게 사계절을 길 위에서 보냅니다. 휴게소에서 찬바람도 쐬고 커피를 한잔하며 잠시 쉬어갑니다. 운전 오래 하는 사람들한테는 커피가 아무래도 잠을 쫓아주니까. 힘들고 외로운 길. 그래도 그 길을 가는 건 가족 때문입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힘들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는 이걸로 이제 생활하고 또 가정이 있으니까 돈을 벌어야 되니까 당연히 해야 안 되겠습니까? 가족을 위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는 이제 힘들다고 그런 생각은 안 해요. 출발 전 마지막으로 수조를 살피는데요. 고기 상태가 심상치 않습니다. 시중 가격으로 1,000만 원이 넘는 방어가 다 죽는 건 아닌지 일단 서둘러 출발을 합니다. 죽으면 그 기사 책임이 있지. 우리 기사가 책임을 져야 안 돼. 기사가 다 물어야 되는 거예요. 용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기사가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되니까. 너무 센 가는 쓰고 과연 방어는 무사히 시장에 도착할 수 있을까요? 새벽 2시 환하게 불을 밝힌 수산시장. 전국 각지에서 온 다양한 생선들이 가득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경매가 시작되는데요. 과연 종옥 씨의 방어는 어떻게 됐을까요? 힘 좋게 펄떡이는 방어들. 종옥 씨도 이제야 한시름 놓습니다. 무사히 출하를 마치고 긴 일과가 끝이 났습니다. 바다에서 식탁까지 그 길에 종옥 씨의 트럭이 있습니다. 다시 재충전해가지고 구름프로 달리야 안 되겠습니까? 하루차는 달린다. 화이팅!